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동물원 좋아하십니까? 네, 사실 저는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도 저도 동물원은 자주 가고 또 생각해보면 동물원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혼자 동물이 너무 보고 싶다 이래서 동물원을 가는 일은 잘 없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동물원 가는 일이 많죠. 혹은 이제 에버랜드의 사파리라든지 뭐 요즘 로스트밸리 이런 데 가서 동물들 보는 게 퍽이나 재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그런 동물원이나 혹은 뭐 에버랜드 같은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현실에서 좀 보기 어려운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TV를 통해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진귀한 동물들을 볼 수 있어서 그걸 보러 가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고 또 동물을 살펴보는 게 내 마음을 되게 따뜻하게 하는구나. 이 힐링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동물 보면서 힐링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게 됐습니다. 뭐 우리가 호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 없고 사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 없지만 실제로 사파리에 가서 바로 옆에 호랑이 있는 거 보면은 별거 아닌데도 정말 신기하고 재밌고 그렇거든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동물원이라는 곳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동물원을 안 가본 분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건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몰랐는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동물원에서 왜 돌고래 쇼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돌고래 쇼도 많이 보고 또 이제 물개 쇼 이런 거 많이 봤었는데 그 돌고래 쇼를 진행하다가 한 돌고래가 이 점프를 높게 해서 한 4m까지 점프한다고 하는데요. 점프를 높게 해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연기를 하다가 돌고래가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돌고래가 훈련을 아주 잘 받은 베테랑 돌고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사실 다른 돌고래가 실수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그 돌고래의 새끼가 훈련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실전에 투입한 새끼였는데 돌고래들이 점프를 할 때는 미리 약속된 채로 다른 돌고래들은 링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새끼 돌고래가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풀장에 있다가 어미 돌고래가 점프를 한 순간 새끼 돌고래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새끼를 피하기 위해서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죠. 당연히 피를 쏟으면서 큰 부상을 입었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아주 어두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소개할 책 너의 바다가 되어 이 너의 바다가 되어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사건이 바로 그 돌고래 사건이기 때문이죠. 이 책은 너의 바다가 되어는 동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동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동물들의 권리, 동물권이라고 하죠. 동물들이 살아갈 권리, 그리고 동물들이 이런 쇼에 동원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권리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까 기대를 하면서 책장을 넘겼습니다. 근데 책장을 넘겼을 때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이야기, 엄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종환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고요. 부모님은 아버지가 진수, 그리고 어머니가 수진입니다. 근데 엄마 수진은 원래부터 선천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진수와 수진이 만나서 둘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는데 결혼을 생각하게 됐을 때 이제 종환이의 외할머니죠. 그러니까 외가 쪽에서 엄청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선천적인 심장병이 있어서 몸이 아픈 아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결혼했다가 괜히 시댁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을 받을까봐 걱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도망가서 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서 종환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종환이가 태어날 때 이 산모의 생명과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생명 중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남편인 진수는 수진이에게
일단 당신이 살아야 애도 있는 거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수지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뱃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종환이가 태어났고 기적을 바랬지만 수지는 종환이가 태어나고 나서 3일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너무 슬프게도 종환이 역시 심장병을 앓게 돼요. 아마 유전이 된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수가 혼자서 열심히 종환이를 데리고 키우면서 살고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요. 종환이와 함께 진수가 어느 날 동물원에 놀러 가게 됩니다. 뭐 동물원 놀러 가자고 조르는 일도 흔히 있는 일이고 아이들이 동물원 갈 때마다 기대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그 동물원 가서 이제 돌고래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돌고래들이 이제 공연하는 것도 보고요. 거기서 이벤트 해가지고 앞에 나올 사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했을 때 종환이가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나간 종환이는 어디선가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게 돼요. 안녕하고 부르는 목소리입니다.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가 말을 거는 겁니다. 그 말의 주인공은 바로 그 새끼 돌고래 아토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요, 돌고래와 대화를 하게 된 여자아이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아토는 어떤 아이냐면 아까 제가 실제 사건 말씀드렸죠. 이 소설은 그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토라는 돌고래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건의 새끼 돌고래입니다. 그래서 새끼 돌고래 아토와 그리고 어린 종환이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엄마가 없다는 거죠. 종환이의 엄마 수지는 종환이를 낳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했고 아토의 엄마 루나는 그 돌고래 쇼를 하다가 자기 아이와 부딪힐 것 같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콘크리트로 던져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작품은 결국 이 모성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실 모성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이게 수진과 루나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토에게도 아버지가 있고 또 종환이에게도 아버지 진수가 있죠. 이 두 아빠들이 딸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소설의 결말은 뭐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결말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 역시 이 결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수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이런 어떤 쇼를 위해서 훈련에 동원되고 진행되는 것들이 모두 학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가 살아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뭐 동물까지 생각하느냐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동물권 그리고 동물들의 어떤 살아갈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설을 쓴 고상만이라는 분은 인권운동가입니다. 인권운동가로서 그 전에 많은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권운동가의 책이기 때문에 사실 메시지가 너무나 강하지 않을까? 그 강한 메시지가 작품성에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어떤 메시지보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으로서의 어떤 소설로서의 어떤 수려한 문장이라든지 어떤 소설로서의 치밀한 짜임새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소설가나 혹은 등단한 작가들이 쓰는 것만큼은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소설에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려내는 어떤 상상력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읽어볼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적한 새벽에 동물원에 돌고래가 사라지는 사건 그 사건의 배경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그리고 실제 있었던 돌고래의 사망 사건을 갖고서 그 사망 사건에 숨겨진 뒷이야기를 상상력으로 끌어낸 작품 너의 바다가 되어 라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눈에 보이는 동물보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바다가 되어주고 길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책 리뷰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책 광고를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다 읽어보고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나눠보는 게 좋겠다 하는 것들을 최대한 골라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라이너의 북마크, 오늘 소개해드린 소설 어른들을 위한 동화, 동화 한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너의 바다가 되어 라는 작품이고요. 지금껏 컬처쇼크에서 다루지 않았던 동물에 대한 이야기라서 한번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